세포 외액량 이상에서 세포 외액량이 감소했을 때의 상태와 이 체해순환과 관련한 이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 외액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체액량 분포에서 이 출혈 등과 같이 이 전해질이 등장성인 체액이 상실되는 경우와 이 구토, 설사, 신장 등으로부터 상실되는 저장성 체액이 상실되는 경우, 그리고 수분만 상실되는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이 열의 발생에 의해서도 수분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수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총 수분량이 구액의 비율만큼 동시에 수분이 감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포 내액량은 파악할 수가 없으며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포 외액량의 상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외액량에서 혈관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혈장량을 의미하는 것은 혈압, 맥박, 경정맥압 등에서 유추할 수 있으며 이 간질액량이 의미하는 것은 피부 긴장감 또는 부종을 통해서 간질액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이 하이포볼레미아나 볼륨 디플리션의 의미는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이 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디하이드레이션은 이 수분이 나트륨, 포타슘의 양이온보다 많이 상실된 상태로 이 삼투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 수분이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포 내액량도 같이 감소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탈수 등에서처럼 전해질이 아닌 수분이 주로 상실되는 경우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동시에 상실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 외액량은 어떠한 체액이 체액 상실에서도 모두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포 내액량의 감소는 상실된 체액의 성상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출혈 등과 같이 등장성 내액에서는 변하지 않으며 탈수의 경우와 같이 수분만 상실된 경우에는 구액의 3분의 2만큼 상실되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포 내액량이 변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세포 내액량을 조절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포 외액의 농도 변화를 유추해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든 세포 외액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포 외액량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조직 관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세포 외적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포 외액량이 감소했을 때의 신체 소견은 간질액량의 감소와 혈장량의 감소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간질액의 감소한 경우에는 피부, 액과의 건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흉골 앞이나 대퇴 내측의 피부 긴장 저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전체 수분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혈장량의 감소의 경우에는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와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심박출량은 1분간의 박동수와 1의 박출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압이 저하되고 심박수가 증가했다면 심장에서 박출하는 1의 박출량이 줄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박출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심박출량을 늘리기 위해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보상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중심 정맥압이나 심장 수술에서 좌심방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소환간섭 카테터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 카테터를 통해서도 현재 혈장량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심각한 혈장량의 감소가 일어나는 경우 보통 혈장량은 3리터 정도인데 만약 혈장량의 30%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조직 관류가 심하게 저하되어 하이포볼레믹 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세포 외액량이 감소하는 경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빈맥, 차고 습한 사지, 청색증,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장기 관류 장애에 의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뇌연류 저하에 의한 흉분이나 착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포 외액량의 감소의 증상은 증상 출현이나 이 감소 속도나 이 소시력의 성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여러 증상들의 공통점은 이 신체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상실된 종류에 따라 삼투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전해질 이상이나 이 산염기 평형 장애에 의한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조직관류 부족으로 인한 신장을 포함한 이 순환계의 반응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어지러움이나 빈맥 등을 발생할 수 있고, 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혼탁할 수 있으며 순환계 허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소변과 혈액이 조성에 있어서 이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는 정상 상태의 수치와 변화된 수치와의 사이에서 이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하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만, 이 세포 외액량의 감소는 이 신장이 사구체에서 혈액을 여과시키는 총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결과로 소변량이 감소하고 이 혈장량 부족으로 인한 요요순환 혈액량의 감소로 인해 요종으로 배출되는 이 소듐을 다시 재흡수시켜서 요종 소듐의 농도가 저하되게 됩니다. 반면에 소변의 삼투압은 이 수분의 감소로 인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요중의 클로라이드 농도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농도 저하에 따라 같이 저하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혈액 검사에서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고나트륨 혈증이 보인다면 수분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고, 이 정상 또는 저나트륨 혈증이 보이는 경우에는 나트륨과 수분이 동시 상실되어 있으며 이 수분을 섭취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혈청 크레아티닌과 비교해서 비유엔의 과도하게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포 외액량 감소가 일어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유엔은 비유효 삼투압 물질입니다. 이 비유효 삼투압 물질인 비유엔은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해서 세포 내외의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물의 이동을 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만약 세포 외액량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비유엔은 상승되어 있는 검사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혈청 크레아티닌과 비교해서 비유엔의 값이 상승해 있다면 세포 외액량이 감소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 이 혈액의 수치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검사 결과에서 헤마토크릿 수치 및 혈청 알부민 농도가 상승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헤마토크릿과 알부민은 혈관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한 경우 상대적으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 체해순환을 시작하기 전 여러 수치를 통해 체액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프라이밍 볼륨으로 인한 헤마토크릿 저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만약 계산한 값보다 헤마토크릿 수치 저하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 체액량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액량을 잘못 파악했다 하더라도 계산 결과가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 환자의 전체 체액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을 이런 계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을 가진 환자에서 체액량 증가로 인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소변의 양을 늘려서 세포 외액량 중 이 혈장의 양을 줄여 프리로드, 즉 전부하를 줄여 이 심장으로부터 박출해야 하는 볼륨의 양을 줄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환자에서의 체해순환은 이 어려움을 좀 가지게 되는데, 일단 체액량 자체가 줄어있기 때문에 이 리저브로 들어오는 드레인의 양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 정상적인 관료량을 유지해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낮은 체액량으로 인해 유효순환 혈액량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충분한 관료량을 늘려주지 못한다면 또다시 조직관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대사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해순환 과정 전반에 걸쳐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액 및 전해질 균형에 맞는 볼륨을 추가적으로 주입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체액량을 유지해 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체액량이 줄어있는 환자의 경우 몸무게가 줄어있게 되고, 만약 원래 몸무게를 알 수만 있다면 이 어느 정도의 체액량은 유지할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환자의 전체 체액량은 이 몸무게를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랙셔널 소디움 익스크리션이라는 이 검사를 통해서도 세포 외액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듐 익스크리션이 1% 미만이면 이 신장으로 걸러지는 혈액량이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2에서 3%를 초과하면 이 급성 세뇨관 질환과 같이 신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포 외액량 감소가 있다면 이 어느 정도의 양이 없어졌는지, 이 어떤 성상의 체액의 손실인지, 이 세포 외액량 감소와 함께 이 다른 전해질이나 산염기 평형의 불균형은 없는지, 이 순환에 따른 이 조직 관리의 동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신체의 상태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과정에서의 검사 결과와 수술실에 들어와서의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의 상태, 이 최순환 상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단기간의 체중의 변화는 비교적 특이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이 대부분의 체액량이 변화로 발생하게 됩니다. 요중 나트륨 농도의 저하는 유효순환 혈액량 감소, 즉 이 조직 관류량이 충분치 않음으로 인해 이 신장에서 나트륨을 대부분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요중 나트륨의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신부전, 간병변, 신주근 등의 부종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빈맥이나 혈압 저하, 소변량 저하 등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할 때와 비슷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신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세포 외액량이 줄어든다면 이 발생된 신기능 장애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 소견뿐만 아니라 검사 소견 외에도 이 영상검사 또는 중심 정맥압을 통해서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등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세포 외액량이 감소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체외순환 중에 세포 외액량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환자에서 체액량을 정상으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이 세포 외액량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줄어있는 환자에서는 충분한 유효순환 혈액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혈장량을 회복시켜서 조직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심장의 전부하가 증가하는 경우 이 내과적 치료하는 방법은 소변량을 증가시켜서 세포 외액량을 줄여 이 전부하를 줄이는 목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심장수술을 위해 입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세포 외액량이 줄어있을 확률이 높으며 이 세포 외액량 감소로 인한 증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외액량 중 이 혈장량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 혈액검사에서는 이 적혈구 용적률, 즉 이 헤마토크린 및 이 혈장 교질 삼투압은 이 증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나 이 체외순환 중 프라이밍 과정으로 인해서 이 정상 또는 많은 체액량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비해서 이 상당히 많은 수치의 헤마토크릿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혈장 교질 삼투압도 상당히 많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혈구 및 이 알부민의 추가적인 주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외순환 중 출혈 상태에서는 세포 외액량만 감소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이 적혈구의 주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외순환 중에는 이 혈장은 잘 주입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해질의 성상에 따라서 생리식염수 및 이 플라즈마 솔루션을 주입해서 부족해 있는 혈장량을 회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투압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 만니톨 또는 알부민을 투여해서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알부민이나 만니톨의 주입에 있어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이 폐부종과 같이 세포 외액량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체외순환 중 신장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에서의 이 알부민과 만니톨의 사용 등으로 이 증가되어 있는 세포 외액량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 해무필터의 사용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체외순환 중 유효순환 혈액량을 증가시켜 조직 관료를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이 성상에 맞는 수액 및 혈액을 주입하는 경우 경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체외순환 중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액이나 혈액 주입으로 혈장량을 증가시켜주는 과정에서의 경과 모니터링은 크게 몇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펌프에서의 관류량, 관류량에 따른 드레니지 양, 충분한 관류량과 드레니지 양에 따른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소변 양입니다. 이 배출되는 소변의 색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외순환 초기에 부족한 체액량은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숨겨져 있던 포타슘의 농도 이상 등 전해질 또는 산염기 평형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 중 재검사를 통해서 교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충분한 관류량과 충분한 드레이지를 통해서 정상적인 순환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 이 소변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이 안정된 혈행 동태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장질환을 치료 즉 수술이 끝난 상태에서 체외순환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혈압, 맥박, 이 중심 정맥압과 이 마취과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 비질리언스 장비를 통해서 이 수환관측 카테타를 통한 이 카디악 아웃풋, 이 스테믹 베스큘러 레지스턴스, 이 카디악 인덱스, 풀마테리 웨지 프레셔, 비너스 세츄레이션 등을 확인하고 이 수술 중 TE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 후에 세포 외액량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 조직 관류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은 이 유효순환 혈액량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